중국 같은 경우 이제 최근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데요. 최근엔 들어오면서 결국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최근 한 달간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이제 3%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하고 헬스케어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대부분 이제 소강 상태에 직면하면서 네. 좀 안정감은 있지만요. 최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오늘 PMI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들이 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결국은 경제가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우려, 거기에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글로벌 증시들이 이제 급락하면서 그거에 따른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글로벌 증시 속에서 중국 증시가 꽤나 큰 폭의 회복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 먼저 잠깐 중국 주식 시장에서 특징이 있었던 업종하고 네네.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네. 준비한 자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업종을 보게 되면요. 필수 소비재 업종이 4%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증시가 오늘 이제 상해 같은 경우 0.1% 그리고 심천 성분 같은 경우 0.6%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뉴스는 주요 식량 수출국인 8개 국가가 식량 수출을 이제 좀 제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필수 소비재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징주가 있는데요. 네. 중국의 2위 택배 업체인 운달 택배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왜죠? 예, 중국의 1위 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요, 운달 택배에 대해서 최소 지분 10% 이상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이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택배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와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택배 업체들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우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봉쇄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업 활동이나 네. 아니면 이제 결국은 물류 활동이 이제 다시 활성화되는데요. 아마 택배 관련된 수요가 급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측면에서도 결국은 주요 택배 업체의 네.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향후에 우선적으로 알리바바를 통해서 주문했던 고객들이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 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알리바바가 오늘 운달 택배의 지분을 10% 최소 10% 이상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네. 발표한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중국 증시 시황과 함께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우선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최근 중국 중앙정부가 주요 회의에서 4번이나 강조할 만큼 주요 하도로 부상하고 있는 신형 인프라 투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중국 신형 인프라 투자가 확대할 경우 수혜가 되는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중앙정부가 주요 회의에서 4번이나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형 인프라가 무엇이고 또 중국 정부가 왜 이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부양책을 실시해서 샤오캉 사회 건설, 빈곤 탈피 등 13차 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 중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 부양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고요. 양해 개최 시점까지는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투자 재개가 용이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프라 투자에서도 신형 인프라는 최근 한 달 사이 중앙정부가 국무원 상무회의, 정치국 회의에서 4번이나 강조할 만큼 주요 하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신형 인프라라는 개념은 2018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신형 인프라 투자는 좁은 의미에서는 혁신에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전통 인프라의 단점 보완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신형 인프라 투자의 7개 핵심 분야는 도시간 고속철도 및 도심 궤도교통, 그리고 5G 기지구, 특고압, 산업 인터넷,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등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통 인프라 투자가 아닌 신형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또 외신에서도 속속들이 보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특히 3월 들어서 신형 인프라 투자를 강조해야 한다는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함께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타임즈에서 나온 보도를 살펴보시면 Seven New Infrastructure to Lift Economy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 즉 중국 관영통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네. 신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경제를 이끌 신형 인프라 7가지를 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국 정부가 전통이 아니라 새로운 신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네. 그중에 먼저 첫 번째는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하면 과거에 이제 인구 보너스 효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이 많고 노동력이 풍부해서 이걸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효과들이 약화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산업의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9년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혁신, 전략적 산업의 발전,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디지털 경제 등 신흥산업 관련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신흥 경제 부분을 좀 더 부각할 거라는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009년 이전에는 전체 제조업 투자 대비 하이테크 산업의 투자 규모의 증가율이 현저히 낮았었는데요. 그 이후 3G, 4G 발전에 힘입어서 하이테크 산업 투자 규모 증가율은 2014년 처음으로 제조업 증가율을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제조업 투자가 저조했던 반면 하이테크 산업의 투자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 인프라의 경제 성인 견인 효과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신형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 방어와 관련해 전통 인프라의 한계 효용이 작아지고 있는데요. 2008년 4조 위안 부양 당시 2배로 증가한 인프라 투자가 GDP 성장률을 1.2%포인트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13년까지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기존 3.3%에서 21.3%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은 오히려 9.6%에서 7.8%로 둔화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표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저 표를? 네, 투자의 GDP 성장 네. 견인 효과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이겁니다. 예전에는 전체 규모에서 인프라 투자를 어느 정도만 효과를 투자를 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이제 견인했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미 베이스가 줄어들고 높아진 있다는 겁니다. 거죠. 그쵸? 베이스가 높아져서 어느 정도 그냥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과거에 이런 인프라 투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했을 경우 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확대했을 경우 유령 도시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전통 산업 같은 경우 공급 가행으로 인해서 네. 몇 년 동안 공급측 개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효과도 이제는 그런 효과도 적고 거기에다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들도 중국 정부가 경험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신형 인프라 투자, 신형 말에서 나왔던 것처럼 신형입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네. 과거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정부가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민간 쪽에서 투자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런 신형 인프라 투자 네.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통신,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인데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아간다면 당연히 많은 기관이나 개인들이 참여하게 네. 되어서 레버리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정부가 전통 인프라보다는 효과나 아니면 효용성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신형 인프라 투자를 좀 더 강조한다.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짚어봤습니다. 네. 총 4가지라고 앞서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 나머지 2가지도 더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는요. 최근에 이제 신형 인프라 등장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4G에서 이제 5G 상용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작년 9월에 5G 상용화 서비스를 전개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이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G 이 결국은 기술이 전환하는 시점에서 수요가 있고요. 그 수요를 결국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면서 많은 민간 참여에 민간 투자를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인해서 신형 인프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하게 보면요, 네네. 중국 코로나19 시기에 결국 대부분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재택근무를 하면 당연히 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써야 됩니다. 네네. 새로운 산업이 부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다 대면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같이 회의를 그쵸. 했는데요. 화상회의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은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온라인 그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도 당연히 화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늘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19가 되게 확산되던 시기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려고 해도 가기도 어렵고 혹시나 갔다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원격 진료가 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신형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부가 감안해서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사스 당시를 보게 되면요. 알리바바가 원래는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B2B 사업에 이제 집중했었는데요. 네. 사스 사태를 계기로 2003년 5월에 그룹 산하에 있는 B2C, C2C 사업을 영위하는 타오바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거래 규모 아니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런 사스,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었던 시기에 오히려 이렇게 성장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텐센트 아니면 샨다와 같은 중국의 대표 게임 개발 업체도요. 이 해당 시기에 2003, 4년 정도에 이제 온라인 게임을 본격적으로 출시해서 유료 인터넷 게임 시장이 2003년에만 중국의 100% 이상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네. 것들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사스 때도 결국 그랬고, 온라인이나 아니면 그런 신형 관련된 산업들이 수요가 좋았던 반면 좋았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결국 뭐 5G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이런 이제 신형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중국 최근까지 이제 정부가 나왔던 계획들을 보게 되면 최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한 2조 위안 정도 이상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올해 한 해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과거의 경험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과거 경기 하강 압력이 커졌을 때 전략신흥산업을 육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2009년 전략신흥산업과 2013년 정보소비 추진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2009년 전략신흥산업 같은 경우는 언급하고 나서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2012년 12차 5개년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정보소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면서 이런 투자를 이끌었다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제 저희도 보고 있는 거는 이 신형 인프라 투자가 올해 양해에서도 당연히 강조될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올해 4분기 말에 4분기에 발표될 14차 5개년 계획에 아마 주요 추진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뿐만 아니라 네. 향후 5년까지도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형 인프라의 세부 분야, 업종별로 저희가 또 수혜를 이제 예측을 해봐야 할 텐데 수혜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혜 업종을 보려면요. 네. 결국은 이제 신형 인프라가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되는지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보면서 거의 추정했던 내용들인데요. 네. 제일 대표적으로 규모가 큰 게 바로 도시간 고속철도 및 도심 궤도 교통입니다. 8,500억 위안입니다. 네. 근데 이게 베이스가 높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한 16%밖에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속철도, 도심 궤도교통 규모는 크지만 네. 베이스를 고려했을 땐 아주 그로스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철도 부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철도의 총 인프라 투자 금액이랑 관련이 되는데요. 작년에 8천억 위안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올해는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만약 또 8천억 위안이 나온다면
도시간 고속철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좋아질 수 있는데 네. 일반 철도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5G 기지국입니다. 3천억 위안이고요. 이게 그로스로 보게 되면 전년 대비 한 300% 정도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많이 증가하는 거네요. 예, 제일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5G 기지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5G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에는 화웨이나 ZTE 그리고 관련 서플라이 체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중국에서도 잘해서 결국은 글로벌적으로도 5G에 대해서 선도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기지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독려하고 있고요. 중국 3대 통신사가 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이 3사가 있는데요. 올해 기지국을 작년에 13만 개 했는데 올해 60만 개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13만 개, 올해 연말까지 73만 개가 되는 거고요. 결국 300% 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올해 예상 투자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전년 대비 얼마나 또 투자 비중을 늘려내 여기에 좀 더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5G 기지국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여타 업종들 중에서 저희가 또 주목할 만한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요? 5 기지국이 되게 그로스는 중요한데요. 네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미국 상무부가 아. 미국 정부가 화웨이나 ZTE에 네네. 대해서 계속 견제하는 그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통신사 그리고 중국의 대표 업체들은 네. 열심히 할 건데요. 이게 만약 견제가 그쵸. 들어가면서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네네. 특고합입니다. 1,470억 위안이고요. 이거는 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한 200% 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특고합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특고합하면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국가전망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전력이 발전도 하고 배전도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발전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배전하는 기업이 다른데 네. 배전 송배전과 관련된 거 국가전망이라는 기업이 하는데요. 이 기업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원래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9% 정도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특고합이냐 송배전이냐 네. 올해 시장 다 안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국가전망의 회장 그리고 또 언론 발표를 통해서 올해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고합 같은 경우도 규모가 확대되고요. 이거에 힘입어서 올해 전력 투자망에 대해서 전년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 아니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특과 관련 기업도 좋아 보입니다. 그외에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있지만요. 그 다음에 그로스가 높은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요?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25% 증가가 예상되거든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그리고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 다 결국은 서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가 많이 확충되어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서버가 많이 부족해서 이제 확충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또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산업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신용 인프라 예상 투자 규모와 함께 산업별 수혜를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중국의 1위 통신용 PCB 생산 업체인 신남회로입니다. 이 회사 주요 고객을 보게 되면 화웨이, ZTE, 에릭슨, 노키아 결국 5G 장비 관련된 쪽에는 거의 다 통신용 PCB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중국 3대 통신사가 5G 기지국을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지국 관련 PCB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도 이 통신용 PCB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회사가 증설을 합니다. 지금 빠르면 3월 말 해서 전년 대비 캐파가 한 25%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파 결국은 수요가 너무 좋아서 지금 가동률 자체가 95%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빠르면 3월 말 아니면 이제 2분기 정도에 신규 캐파 증설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결국은 가동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신난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중국의 1위 통신용 PCB 생산 업체인 신남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특고합 관련 업체인 국가전망 산하의 중국 1위
전력 자동화 솔루션 및 CMP 시스템 생산 기업으로 특과 변전소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를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는 국전남성입니다. 네. 이 회사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과업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게요. 네. 특과업 관련돼서는 과거에 11년부터 13년까지 그리고 14년부터 16년까지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과업 관련 투자 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 회사는 중국 특과업 변전소 시장 점유율 1위, CMP 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당연히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1위 업체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전력 사물 인터넷 입찰이 확대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국가 전망이 네네. 2020년 중점 업무 계획서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력 사물 인터넷 중점 기술 연구를 전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확인을 해봤듯이 수혜 업종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요. 네. 세 번째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요. 서버. 글로벌 3위 그리고 중국 1위 서버 제조업체인 낭조정보입니다. 낭조정보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이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바이트댄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메이투안디엔핑 등이 있습니다. 네네. 고객들이 화려하죠. 그렇죠. 저희가 다 아는 기업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서버 시장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하면서 당연히 데이터 센터 늘리니까 수요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5G가 본격 상용화되면서 데이터 및 트래픽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도 늘어나면서 결국은 서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회사 보게 되면 중국 서버 시장 점유율 33%, 인공지능 서버 시장 점유율 50%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JDM이라고 해서 조인트 디자인 매뉴팩처링 방식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한 20억 위안 정도의 2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이 조달한 자금을 부채 상환, 유동자금 보충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자 비용이 내려오면서 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마지막 투자 포인트입니다.